견적서 금액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 견적서가 최종 견적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경종을 울려라의 노경종 과장입니다. 이 명패가 있으면 BMW 코리아 공식 인증 영업사원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BMW 코리아가 인증한 익스퍼트 클럽 노경종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해야 BMW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금 구매가 가장 저렴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객님들 중에서 예전에 금융 사기도 조금 있었고 빚을 지면 불안감 때문에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상황마다 금융을 이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 천차만별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을 좀 콕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조건 금융이 유리하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면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면 리스 렌트로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다,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드릴 건 현금 구매죠. 현금 구매는 사실 가장 깔끔한 구입 방법 중 하나예요. 영업사원에게 차량 금액을 납부를 했으니까 차량 준비되면 차량 주세요 하면 사실상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만약에 이 차량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목돈이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나 기회 비용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죠. 정리하면 귀찮은 거 싫고 나는 신용도가 중요하다, 현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할부 상품이죠. 사실 할부는 차량 할부가 아니더라도 할부 자체를 안 쓰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BMW 파이낸셜은 금리 우대 상품,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 선납 지원, 그러니까 월납입금 지원 상품이죠. 이런 상품들이 시리즈별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답치를 말씀을 드리면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전기차 모델들은 현금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BMW 파이낸셜 금융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 할부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월납입금 지원 상품을 받고 추후에 상환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있고 총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낄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5, X6, X7 같은 대형 SUV도 할부 상품인데 월납입금 지원 상품이 있어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이 상품을 잘 이용하시면 오히려 이득 보실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할부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보다 우선 순번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이용을 하세요. 할부 상품을 이용을 하고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도에 영향도 없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최소 할부, 상환까지 생각하신 다음에 금융을 일으키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리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장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차량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대여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차량의 사용료만 이제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비용 처리를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감가상각 비용이 800만 원이죠. 1년이면 8천만 원인데 이걸 온전히 다 활용을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리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소유권이 자신인 게 아니고 리스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량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닌 게 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중간에 리스를 종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할부는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얘는 페널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를 중간에 끄게 되시면 이 페널티 부분이 좀 세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현금 할부는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다 가능합니다. 현금 할부도 비용 처리는 전부 다 가능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죠.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를 하셨을 때 내가 비용 처리했던 차량이다 보니 처분했을 때 이 처분한 금액만큼의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부가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부가세는 이제 별도로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나 세제 비용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시 돌려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좀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있어요. 근데 리스는 계약기간 종료가 남았을 때 뭐 완납 승계를 하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는 나뭇가지라고 보면 돼요. 가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시는 리스 사업자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비용 처리를 하고 나중에 처분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게 많았어요. 리스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금융 상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로 해야 돼, 렌트로 해야 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릅니다. 두 가지 다 비교를 하자면 렌트는 아예 대출 이력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도 없지만 대출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자 대표님들이 큰 대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리스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향후 몇 년 동안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렌트로 가시면 대출이 안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렌트는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고가 많거나 운전 경력이 짧은 개인 혹은 설립한 회사가 운행한 차량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고가 많든 사고가 적든 모두에게 렌트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도 굉장히 간단하죠. 월납입금에 세금 혜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세, 렌트 사용료,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산서 하나로 모든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정말 쉽다. 그냥 모든 비용 처리 다 받을 수 있는 게 렌트예요. 근데 렌트는 단점이 확실하죠. 번호판이 허하호로 이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샀을 때 저건 렌트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렌트 번호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으면 요즘엔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허하호 번호판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허하호가 싫다 그러면 렌트를 안 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리스보다 월납입금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싸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는 보험료들, 자동차세들 전부 렌트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리스보다는 월납입금 자체는 비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렌트는 신용도 관리가 필요하거나 사고 경력이 많아서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렌트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반대로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차량을 오래 이용한다고 하면 렌트는 좀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리스나 할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슈도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LH, SH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이신 분들도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나 렌트는 내 명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자는 나지만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나 SH를 이용하는 아시는 분들은 리스 렌트를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사과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사과 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유통 과정을 없애는 거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누가 중간 유통자냐면 리스 렌트, 금융을 담당하는 에이전시라고 하죠. 에이전시 사실 속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할인 반값이다, 50%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여다보면 현금 할부는 거의 대부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현금 할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할인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업계도 어떻게 보면 대출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투명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BMW 영업사원처럼 실적을 채워서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 금융에 대해서 이익을 취해야 상생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금융수수료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고객님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사기꾼들이 처음에 사기칠 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간쓰게 내주듯이 정말 잘해요. 처음에 그리고 계약할 때 보면 이런 견적서가 나올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공식 영업사원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견적입니다. 거의 자기 돈 300만 원, 500만 원 써야 될 정도의 견적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견적서 불가하다 라고 말하면 고객님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사람 잘 골랐구나. 이렇게 간쓰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냐. 나 이 사람한테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 금융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실적을 쌓아서 BMW에서 상을 줍니까? 이런 명판을 이분들이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거짓말 치겠어? 계약을 넣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러서 고객님이 배정이 되었겠죠. 근데 심사를 고객님이 넣으셨을 때 고객님은 무보증을 희망을 하셨는데 갑자기 무보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싸지는 거죠. 대표님 보증금이 2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 기준으로 견적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견적서가 바뀌는 거죠. 금융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써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금융이 바뀌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대표님은 이 사람을 믿고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거짓말 치겠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때 칩니다. 그때 쳐요. 그래서 최종 단계까지 금융 조건이 바뀌는 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표님 제가 드렸던 견적 조건은 어렵다. 보증금이나 선납금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근데 비용은 더 낮아지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 사탕발림을 해요. 당연히 돈을 넣으니까 낮아지죠. 고객님은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간에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달라진 견적서를 저희 같은 공식 영업사원한테 주세요. 꼭 제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견적서를 주면 그 영업사는 알 거예요.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아니면 편하게 저한테 올려주시면 돼요. 고객님께서 받으신 견적서 한 장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거보다 더 가능한지, 지금 견적이 가장 좋은 조건인지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견적서 금액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 견적서가 최종 견적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거. 고객님이 대기 계약을 진행하는 그 견적서가 최종 견적서가 아니에요. 꼭 끝까지 값진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노경중이 보증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